잘 들리시나요? 어 서울시 교육청이라서 '서울시의 인제 사례들을 좀 모았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제가 인제 처음에 이렇게 안내받을 때는 "은평혁신교육지구의 사례로 하면 된다." 하셔서 인제 음. 은평혁신교육지구 사례로 하긴 했는데, 요게 인제 서대문구랑 구로구 담당자분들이 계신데 제가 은평 걸로 사례를 갖고 나와서 쪼끔 갑자기 죄송한 생각이 드네요. 제가 잠깐 제가 은평혁신교육지구 사례로 아마 사례 발표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거는, 제가 작년까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그중에서 인제 은평혁신교육지구 담당이어서 2년 동안 은평혁신교육지구 사례에 대해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17년 동안 은평구 관내에 있는 사립학교에서 교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은평 같은 경우 2015 년에 은평혁신교육지구가 시작이 됐는데, 2015 년부터는 인제 교원 분과, 처음에는 교원 분과도 생성되지 않았을 때 인제 독서 분과에서 같이 교원으로서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인제 분과들이 생기면서 교원 분과가 생겼을 때는 이제 교원 분과위원으로도 참여를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혁신교육지구라는 사업이 어 학교에서 교육에 관해서는 교사만 정말 너무 머리 아프게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교사 이외의 다양한 소속을 가진 분들이 똑같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고민한다는 게 저한테는 '직업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민과 시간을 할애할 수 있지?'라고 처음에는 인제 의구심도 생겼다가, 나중에는 그분들의 열정에 진짜 좀 감동도 받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문직을 선택할 때도 이 협력복지, 이 지역사회 연계 사업에 관련된 분야로 이렇게 전문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제 서울시교육청에 와 있고, 다른 24개 자치구에도 모두 애정을 갖고 있지만, 이제 은평혁신교육지구는 교사 시절부터 이렇게 좀 쌓아왔던 유대감, 그리고 인제 이해도가 있어서 쪼끔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오늘 사례도 은평혁신교육지구를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은평 혁신교육지구 활동 사례 공유를 간략하게 영상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하고 공하고
은평혁신교육지구를 이제 말씀드리게 된 건, 앞에 말씀드린 이유처럼 제가 이제 은평에서 2015년부터 이제 교사부터 전문직까지 활동을 해왔어서 은평의 사례를 가져왔고요. 2022년도 사업들을 잠깐 보시면, 이거는 학교에 모두 안내되는 팜플렛인데요. 앞면에는 저희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구립기관들, 그리고 저희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들이 하는 활동들을 이제 지도에 맞게, 은평구 관내에서 그 기관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놨고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하는 간단한 사업 제목 정도를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올해 은평혁신교육지구에서 하는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치, 진로, 마을 탐방, 민간학 거버넌스, 마을학교 결합형 교육과정, 정서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각 영역 안에는 아주 깨알같이 지금 적혀 있기는 한데, 그 사업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업무 담당 기관, 그리고 이제 연락처,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자료를 보고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또는 아니면 다른 기관이나 민간학 거버넌스 주체들 중에서 참여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면 이 기관에 연락을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민간학 거버넌스에서 여러 가지 회의나 행사들을 주최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잊지 않고 하는 거는, 교원 관련 간담회를 하는데요. 학교장 간담회, 교감 간담회, 부장 간담회를 할 때 이 팜플렛을 나눠드리고 1년치 사업을 안내를 드려서, 그때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보면 마을 기관이나 구청의 이제 협조 요청으로 학교에 공문을 발송을 하는데요. 학교에서는 구청이나 기관이 보낸 공문보다는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을 더 신뢰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기는 하지만, 교육청에서 보내는 공문도 워낙 많은지라 조금 약간 그 전에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한 번 더 읽어보고 학생들에게 참여를 시킬지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받을지 고민을 하시지만, 전혀 처음 듣는 그 주제를 가진 공문은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그냥 패스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그 내년도 사업이 결정되면 교육청 단위에서 사업 설명회도 하지만, 그 전에 학교 그 급별로, 그리고 급별, 그리고 교장, 교감, 부장 이렇게 따로 소규모로 해서 각각에 대한 사업을 안내 드리고, 거기서 피드백을 받아서 그 다음 연도 사업을 할 때는 학교에서 의견 주시는 부분들을 수정해서 학교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는 거에 비해서 학교에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조금 적은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시는 자치구가 있다면, 학교장 간담회, 교감 간담회, 부장 간담회, 이렇게 조금 소규모로 15개 학교나 10개 학교, 이렇게 저희는 처음에는 크게 했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15분, 10분 이렇게 작게 모여서 했더니 훨씬 만족도가 높고 이해도가 높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작은 규모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학교 참여가 저조해서 고민이신 지역에서는 한번 시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평혁신교육지구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민관학 거버넌스의 활발한 운영인데요. 저희는 이제 청소년 분과, 학부모 분과, 교원 분과, 지역사회 분과, 이렇게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은평은
혁신교육지구가 2015년에 시작되기 전에 2012년부터 이미 교육 콘텐츠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마을 강사 분들로부터 우리의 뭔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시작이 있었고, 그게 이제 누적된 상태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마을 방과 수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교육 콘텐츠에서 다져졌던 마을 강사분들, 그리고 그 강사분들의 활동을 이제 이해하고 있었던 학교, 그리고 마을 분과 내지는 마을 강사이면서 학부모이신 분들, 이렇게 다져져서 이런 마을에 있던 분들의 누적된 활동으로 인해서 민간화 거버넌스가 좀 더 탄탄하게 지금까지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제 거버넌스 활동에서 합의했던 거는 자원 연계를 통한 마을 교육을 향상시킨다 해서, 저희는 혁신교육지구보다 그 이전에 은평 교육 콘텐츠라고 해서 마을 강사들이 주축이 된 마을 교육이 있었다 보니까 혁신교육지구 자체도 아무래도 마을 교육에 좀 더 질을 향상시키고 확산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도 같은 목적을 다 이해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게 마을 교육이 탄탄해져서 학교와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마을 연계, 그리고 학교를 마을에서 지원한다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 와서 보니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할 때 일부, 그러니까 은평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이 학교에 지원이 되고 학교 프로그램으로 연계되고 하는데 거부감이 없었는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혁신교육지구가 학교를 향한다, 그 부분에 이제 불만도 있고, 일정 부분은 마을에 그 기회를 달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갈등이 있는 자치구도 보게 되었었는데요. 일정 부분은 마을도 살려야 된다는 거에는 저도 이해를 하고, 학교와 마을을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공간, 그리고 아이들이 어떠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공간으로 같이 동반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의 가장 중심이 되는 목표가 어린이 청소년 중심의 교육 공동체 구축,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그들을 가운데 두고 그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교육 공동체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버넌스 활동에 있어서 큰 갈등 없이 잘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거버넌스 중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중간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다른 자치구에서도 공감하실 테지만 장학사, 그리고 이제 구청 주무관님들은 아무래도 그 이동 시기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해도 처음에 6개월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턴 장학사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평에서 장학사로 2년을 했고, 근데 저희는 이제 3년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20년에 이제 전반적인 걸 해보고, 21년 때는 작년에는 이건 좋았고, 이건 미흡했다라는 게 이제 조금 보였고, 그래서 22년도에는 이거는 더 확대, 이거는 수정 방안을 하자라고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22년에 갑자기 서울시 교육청으로 오게 돼서 어떻게 보면 민이 단단하게 남아 있어야만 이게 누적이 가능하겠구나. 저희가 장학사 주무관님이 다음 그 장학사 주무관님께 인수인계를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 한들 거기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단단한 민이 구축되어 있는 게 혁신교육지구가 누적되고 성장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같은 맥락에서 중간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그 자치구의 혁신교육지구가 더 단단하고 아무래도 질적 성장을 보이는 건
그만큼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 모래알처럼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그 위에 단단하게 쌓일 수 있는 기반이 되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간기관을 살펴보면 중간기관의 분들은 이제 관과 회의를 할 때는 민 같은 답변을 하시고 또 이제 그분들의 고충은 민을 대면할 때는 변절한 관처럼 또 취급을 받는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그 역할을 해줌으로써 저희가 당장 관의 생각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생길 수 있는 반발 내지는 문제점들을 중간기관과 협의하면서 한번 걸러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의 생각한 바를 민들에게 조금 더 민의 시선에서 이해해서 전달함으로써 많은 갈등 요인들도 줄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의 참여도 확대되고 아무래도 누적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마을 교육력이 강화되고 학교에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행정 처리를 중간기관에서 직접 해주고 계시다 보니까 학교로서는 행정 업무가 경감돼서 특히나 이런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더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혁신교육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은평 마을 방과후 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2012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교육지구 시작 전에 은평 교육 콘텐츠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렇게 해마다 약간은 다른 형태로 해서 지금은 이제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은평 마을 방과후 지원센터에서 구청의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근거는 마을교육 지원 조례인데요. 사실 이것도 이제 완벽한 조례라고는 할 수 없어서 이제 마을 방과후를 거론하면서 혁신교육지구가 얘기가 같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기관도 구청에서 하는 은평 교육 콘텐츠 사업, 그리고 마을 방과후 사업,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사업 이렇게 세 개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조례가 정리가 되지는 않아서 이 내부에서도 해마다 조금 인력이나 사업 운영 방식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금 조정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장님이 저희 은평 혁신교육지구의 집약체이다라고 하실 만한 분이었는데요. 이미경 센터장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구의원으로 나가셨고 또 당선이 되셔서 이제 그분과 이제 저희 마을에서는 되게 경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센터장님이 바뀌고 이제 그 안에서 또 조직이 어느 정도 개편되는 상황을 지금 겪고 있어서 다시 단단하게 중간 지원의 역할을 잘 해야 할 텐데라는 이제 염려와 또 다른 기대를 이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 지원 조직이 설치된 상황에서 이제 은평구 마을방과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위탁받은 기관이 도움사회적 협동조합이고 구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들이 연계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은평 혁신교육지구에서 중간지원 조직과 함께 했던 대표 사업 잠깐 안내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은혁이와 함께하는 원격 수업 지원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하는 동안에 인력이 필요하실 경우 이제 저희가 마을 강사 분들을 지원해 드려서 그 학교로 가서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동안 일정 공간에서 마을 강사 분들이 그 원격 수업 지원하는 활동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마을 배움터 은혁이랑 배우자라고 해서 저희가 학교로 와서 원격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마을 강사를 파견함으로써 지원했고 이거는 반대로 학교로는 가지 않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가정에서 방치되는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마을 배움터를 오픈을 해서 마을 강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작은 공간들을 해서 교육 콘텐츠를 그 소규모의 아이들에게 그 원격 수업을 하고 남은 그 이후 방과후 시간에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그 마을 강사분들의 각각의 콘텐츠를 이렇게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사가 75분이었고 배움터도 75개 배움터에서 이런 작은 활동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 배움터 그리고 마을 강사들의 수업이 엄청나게 축소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에 비해서 이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작은 배움터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고 그분들도 수업의 단절이 아니라 각각의 자신만의 수업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 그리고 강사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교육 후견인재 사업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되었었고 이제 올해는 확대 운영 그리고 내년에도 더 확대 운영될 사업인데요. 교육 후견인재가 성격이 아무래도 복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복지팀에서 하는 사업이어야 맞을 텐데 이제 저희도 또 이제 부서 간에 이제 이런 것이 조율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또 어쨌든 마을의 봉사자들을 주축으로 해서 활동한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 참여 협력 담당한 지역사회 협력팀 그리고 지원청의 교육 협력복지과에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지의 집약체 같지만 지역사회 협력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은평에서 처음 받았을 때 오히려 장학사, 주무관 그리고 이제 중간 지원 조직에서는 워낙에 은평에 조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이해하고 있어서 업무 담당자들은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고 이제 과장님 선에서는 영역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하지 않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히려 업무 담당자들은 하겠다고 하고 과장님들은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이제 반대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결국은 본청에서도 또 다시 안내해 주시고 해서 지역사회 협력팀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었고요. 이거는 거버넌스적인 측면과 사업적인 측면이 다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걸 대신 찾아봐 줘서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테마가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찾을 수 있는 안전망이 그 학교가 속해 있는 동단위로 구성이 되어서 뭐 상담복지센터,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에 속한 사회복지사분, 필요할 때는 경찰서나 지역 파출소, 관할 파출소 분이 참여하시기도 하고, 뭐 정신건강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매번 교육 안전망이 그렇게 구축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자치구에 있는 유관기관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관기관으로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 사례에 따라서 더 필요한 직접적인 기관들이 연계돼서 그 아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그 해당 학생이 많을 수는 없는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각각 1대1 맞춤형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학교, 부모님, 그리고 학생에게서 만족도가 높았고, 근데 이제 하면서도 교육 후견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저희는 다행히 후견인 분들이 학생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아니었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은평 교육 콘텐츠 강사분들이 이제 수년간 학생 그리고 학교와 이렇게 연계돼서 관계를 맺었던 분들이라서
저희가 했던 일정의 교육을 이수하신 후에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운영하는 마을 기관에서 이 후견인 분들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그분들이 학생의 어려움을 혼자서 고민하지 않도록. 그래서 후견인 분들은 사실 각각의 굉장히 훌륭한 소양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건 직접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지속적으로 만나서 아이의 상태를 관찰하고 아이가 필요로 하는 거를 인지하고 저희한테 말해서 찾아서 연결해주는 연결자 역할. 실제로 아이는 그 선생님을 가장 많이 만나니까 그 선생님 자체를 멘토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선생님이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선생님께는 연결자의 역할에 가장 충실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대상 학생들이 저희가 복지 사업하면은 보통 이제 기초생계 뭐 이런 등급에만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거를 조금 넘나드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운영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사실 학생 한 명만을 개선한다고 해서 사실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가족 상담. 네, 그래서 그 가족을 포함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설계했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교육 후견인의 이제 날처럼 해가지고 이제 성과 보고회를 했었는데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은 처음에는 이제 아이에게 맞춤형 지원 내가 잘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고 나니 제일 많이 성장한 건 나 스스로였던 것 같다. 교육 콘텐츠 사업을 하고 이런저런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 보람의 크기로 따지자면 후견인 활동이 가장 보람찼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셔서 학생과 교육 후견인 동반 성장이 이루어졌던 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각각의 케이스가 다 달라서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스럽고 힘든 사업이긴 한데 어려운 아이들이 좀 있는 지역이라면 또 그 어렵고 힘든 걸 감수하고 해볼 만한 사업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마을이 중심이 되어야 되냐, 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되냐, 이 기싸움을 하기 전에 마을과 학교가 공통적으로 똑같은 어린이 청소년을 같이 보고 그 시선을 잃지 않는다면 사업에 있어서 갈등 부분이 저절로 많이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도 이제는 교육의 하나로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돌봄도 그 기능을 학교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마을에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마을 강사, 마을 사람, 그 이웃, 우리의 건강한 이웃도 학교 선생님 못지않게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어른, 하나의 또 하나의 멘토가 되는 것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이런 시선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중간기간 성과를 보시면 저희가 주체 분과 운영에 있어서도 플로깅이라고 해서 이제 어머님들이 자녀와 함께 쓰레기 줍는 활동에도 1,300여 명이 참여하시고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학교로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는 행정 업무를 전담해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성과가 있지만 그 조례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 사업의 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없다는 그런 한계는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중간 기관의 역할은 네트워크인 동시에 거기 분들이 활동가 역할도 하시고 정보가 모두 모이는 그 정보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서 청소년 학부모 네트워크를 전담해서 지원하는 역할 분담도 했었고 그분들 자체가 조직된 민으로서도 또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서부교육지원청에 있을 때 또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관관협의회였어요. 저희가 회의를 할 때 보면 한 번에 실무협의에서 딱 꺼냈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서 소위원회라고 해서 구청, 교육지원청, 중간지원조직 이렇게 셋이 모이는 회의를 했었고요. 또 이제 중간지원조직의 센터장님 역시 민의 사고를 이제 갖고 계셨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조율할 것이 이게 맞는지, 그리고 이제 관관끼리 또 사업의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관협의회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관협의회를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 서울시 교육청, 그 교육지원청, 자치구청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울이 25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이제 한 개의 자치구와 지원청에서는 이제 이걸 거절하셔서 한 개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교육지원청, 이렇게 서울시 교육청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됐고요. 아주 거창한 건 아니었고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반기에 엄청나게 사업을 소위 내달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본청에서 안을 지원청과 구청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소통이나 그 사업에 대한 협의 없이 이제 소위 일방적으로 내려보내고, 그런 게 한 여름방학부터 거의 11월까지 계속해서 이제 사업 몇 개가 그렇게 내려갔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일방적으로 좀 푸시했었던 게 있어서 작년 말에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 그리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전부 다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개선해야겠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이러한 형태의 소통의 시간을 계획했었고, 그래서 3월부터 5월 사이에 총 24개 자치구청과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작년 하반기에 사업 운영 형태에 대한 사과. 그렇게 사업을 민관화 거버넌스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기본 안은 가지되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실제 운영을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이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양해를 바라는 그런 것과, 이제 또 인사 개편이 되어서 이제 담당자들을 익히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법 여러 개의 자치구에서 거절한다. 작년 사업 형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러한 소통의 시간 자체도 갖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자치구가 많았었는데요. 이제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24개와 만나게 됐고,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잘 관계를 맺고 잘 운영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구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양해해 주셔서 이제 잘 하려고 저희도 이제 스스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었는데요. 그 한 번 만나서 뭐 인사하고 안 그러겠다 사과하고 뭐 잘하겠다 하는 게 뭐 그리 다를까 싶기는 한데, 저희가 매번 만나진 않지만 이런저런 회의나 협의체 때문에 만나게 됐을 때 그래도 이제 누가 누군지 인식하고, 그래도 서로 잘 지내셨냐고 안부를 묻고, 저희가 다음 사업을 할 때 이런 거에 대한 의향은 어떠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오가면서 그래도 소통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한 관계가, 이제 다시 사업을 잘 해보자라고 하는 협력적인 관계를 좀 이렇게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과 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돈독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버넌스를 위한 제안, 관관이 되었던, 민관학이 되었던, 첫 번째는 서로의 성장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험치가 다르고, 당장 한 사무실에 모인 장학사만 해도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보니까는, 민관학 서로에 대해서, 똑같은 절대치를 저희가 기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각각의 좀 시간을 두고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민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동료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민관학 거버넌스 구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사업은 과장님 선에서 결제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바꾸세요. 내지는 이 사업은 이렇게는 안 됩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파트너로서 거버넌스로서 인정이 되었나 싶은데 실제 사업이 운영되거나 할 때는 갑자기 상하관계, 위탁관계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민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좀 존중하고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무리가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으면 미리 차라리 타진을 함으로써 어느 순간에 누군가의 결제에 의해서 사업이 바뀌거나 이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를 통해서 각각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은 꼭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느 민관학 그중에 누군가가 튀는 행동을 하고 갑자기 변절한 것만 갖고 뒤로 후퇴하는 느낌이 든다 해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고 설득하는 과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두 교육 자치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모두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공통된 생각 안에서 교육을 혁신하고 동시에 마을을 혁신하는 이 과정을 함께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장학사다 보니까 다른 부서 장학사님과 이렇게 견주어 보면 어느 순간 다른 과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 하기도 해서 어떨 땐 억울하기도 하고 어떨 땐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금 상황이 위기인 것 같아 보여요. 저희 부서도 위기 상황이라고 과장님, 장학관님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또한 민간학 거버넌스로 잘 소통해서 더 나은 한 단계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